칭찬을 들으면 동기부여가 생기고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칭찬이 칭찬이기보다 모욕적일 때가 많습니다. 정상회담 등에서 립서비스로 칭찬하는 것은 상호 간에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3국에 대해서 공동으로 실행하는 정책이 있고 그것이 우호적이거나 인도적인 것이 아닌 적대적인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상대국에서 받는 칭찬이라면 이것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일이지 좋다며 환호할 일이 아닙니다. 세계 주요 언론이 특정 사안을 분석하는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칭찬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치 뭐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머저리를 보고 말하는 듯한 미국의 군사 안보 분야에 종사하는 특정 전문가 집단에서의 칭찬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단 하나의 비판도 없이 나오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전쟁이 개시된 이후 결사항전과 영토수보, 양보와 협상을 통한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을 때 결사항전과 영토수복 발언에는 칭찬 일색이었던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양보와 협상을 거론할 때는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때가 아니라 판단하는 양보와 협상에 젤렌스키가 미국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나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보와 협상을 젤렌스키가 말하면 러시아에 오판을 줄 수 있다 줄곧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러시아가 충분히 망가졌다고 미국이 판단할 때까지 세계 주요 언론과 나라에서 이제 전쟁을 끝내달라고 미국의 결단을 촉구할 때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젤렌스키가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가 들었던 칭찬 비슷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가 G7 정상과 동급으로 대접받던 것이 불과 수개월 전인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정도의 국가 수준으로 수직으로 하락한 건 아닌지 칭찬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G7 국가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군사 안보 전문가 집단이 이처럼 이구동성으로 비판 없이 칭찬만 하는 걸 아마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 외신들 또한 하루가 다르게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는 한반도 상황에서 이상하리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이 외면한다는 이야기는 한국이란 나라의 자기 주장은 없고 미국의 주장에 100% 동조하는 좀비 성향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의 입만 살피면 그것이 한국의 입장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아주 똑똑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미국을 불편하게 했다며 거론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평화기조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일정한 양보를 요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미국에서 반박할 명분을 찾기도 어려웠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언론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척이나 호의적이어서 양보를 국익저하로 생각하는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힐 때마다 미국 언론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고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우선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억제력과 제재 정책에 중점을 두고 미국이 원하는 공조에 충실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한국이 참여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미사일 시스템도 미국 미사일 시스템에 통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칭찬인지 머저리를 부추기는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중앙정보국 CIA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 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에서 이전보다 더욱 긴밀해진 한미 공조를 주요 변화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동맹 간 이견이 없으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처럼 북한의 무력 시위에도 우리는 빨리 대화로 돌아가야 하며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바이든 정부와 신속하고 일치된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미국과 연합 비행 시위에 나선 것을
적절한 힘을 과시한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독자 제재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이튿날 에이테킴스 8발을 발사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 다음 날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20대를 동원해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무력 시위 비행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한미정책국장은 대북 외교에 주안점을 두면서 억지를 뒤로 밀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억지의 방점을 찍은 것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변화라고 진단했습니다. 실례로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성명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를 강조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선 대북 억지가 핵심 내용으로 명시됐다며 설명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력 개발 관련 시험에 나서고 특히 지난 북미 정상외교 맥락에서 스스로 유지했던 유예를 파기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억지력 강화를 현실적인 접근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훈련은 북한의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새 정부, 특히 보수 정부를 시험하려 했던 만큼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먼저 나서 북한 도발에 대한 현 정부의 임계점을 분명히 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전략이 한반도 위기를 피하도록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억지력과 군사력을 강조함으로써 대외 관계에서 국방력을 지렛대 삼으려는 북한의 전략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군사강국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은 물론 전 세계에 보여주길 원하는 것 같다면서 이를 똑똑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물리적 충돌에서도 북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 정권에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이는 일방적인 제재 해제 등 북한이 미국에서 어떤 종류의 양보를 얻기 위해 군사력을 지렛대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깨닫도록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억지력과 군사력을 대북 정책의 받침대 삼고 있다며 이는 매우 필요하고 일찌감치 그랬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전략 변화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전략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킨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자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임에 따라 추가 제재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환경이 변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신 전략적 인내에서 압박 대 압박기조, 즉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미국과 한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주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이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대화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3자 협력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선 무척이나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윤석열과 바이든이 추진하는 대북 정책에서 어떤 효과가 있으며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결론을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양보할 필요가 없어서 좋고 미국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어서 좋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례로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성명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를 강조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선 대북 억지가 핵심 내용으로 명시됐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 따라 미국의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무작정 똘마니 짓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당사국으로서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와 대화 기조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그때는 미국이 불편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대북 억지 중심의 한미 공조를 윤석열이 잘해주고 있어서 미국이 불편하지 않다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대북 억지가 어느 지점까지 실제로 가능한지, 지금의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지 높아지는지,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남북 분단과 갈등 상황을 미국은 그저 바라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안보사대 심리를 이용한 미국에 철저하게 놀아나고 있고, 동맹과 이념을 내세워 자발적으로 장단까지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을 칭찬하는 모습을 머저리를 향해 우쭈쭈하는 거라 말하는 것입니다. 고작 이런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동맹이라면 때려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